여러분 혹시 정성껏 심은 씨앗이 싹을 틔웠는데 며칠 못 가 비실비실 쓰러지거나 콩나물처럼 길고 가늘게 자라서 결국 버려야 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베란다 텃밭과 주말 농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 토마토와 고추 모종 튼튼하게 키우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종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주려다가 오히려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 식물을 망치고 맙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과도한 보살핌이 식물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특별하고도 놀라운 진실을 하나 밝히려고 합니다. 바로 단 1%의 스트레스도 없이 아주 튼튼하고 두꺼운 줄기를 가진 모종을 만들어내는 저만의 비밀스러운 수학 노하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모종 가게에서 약한 모종을 비싸게 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웃들이 여러분의 튼튼한 모종을 보고 어떻게 키웠냐고 앞다투어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동안 모종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진짜 식물이 원하는 환경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물을 많이 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건조하게 키우는 편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평소 습관을 먼저 남겨주시고 제 이야기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세요. 본격적인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 우리가 왜 모종 단계에 이토록 집착해야 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농사 격언 중에 모종 농사가 반농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흙과 부대끼며 얻어낸 아주 날카롭고 정확한 지혜입니다. 식물의 일생을 사람에 비유하자면 씨앗에서 싹이 터서 본잎이 서너 장 나오는 모종 시기는 사람의 영유아기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아기일 때 영양이 부족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생의 건강과 체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토마토와 고추 같은 열매 채소는 어린 시절에 받은 스트레스를 세포 속에 기억합니다. 어릴 때 한 번이라도 뿌리가 마르거나 햇빛을 못 봐서 웃자라거나 갑작스러운 추위에 떨었던 모종은 훗날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따뜻하게 보살펴도 절대로 최상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과거 농부들은 자연의 순리에 맡겨 노지에서 거친 비바람을 맞으며 모종을 강하게 키웠지만 현대의 우리는 유리창으로 가로막힌 베란다나 통풍이 안 되는 실내에서 주로 식물을 키웁니다. 바로 이 환경의 변화가 우리가 의도치 않게 식물에게 엄청난 온실 속의 화초 같은 나약함과 스트레스를 부여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도 대자연의 강인함을 부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씨앗이 깨어나는 순간에 충격을 줄이는 휴면 타파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씨앗을 사오자마자 차가운 흙에 푹 찔러넣고 찬물을 들이붓습니다. 이것은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의 얼굴에 얼음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씨앗 안에는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폭발적인 에너지가 잠들어 있는데 이것을 부드럽게 깨워야만 첫 잔뿌리가 튼튼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훌륭한 예시이자 꿀팁은 바로 따뜻한 목욕요법입니다. 씨앗을 흙에 바로 심지 마시고 섭씨 2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하루 정도 푹 담가두세요. 이때 물에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다시마 우린물을 한 방울 섞어주면 씨앗이 발아할 때 필요한 초기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몸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토마토와 고추 씨앗은 흙에 들어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껍질을 뚫고 나옵니다. 흔히 씨앗을 물에 불리면 썩는다는 근거 없는 미신이 있지만 24시간이라는 시간만 정확히 지킨다면 썩기는커녕 발화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마법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삶의 시작은 바로 이 부드러운 깨어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씨앗이 눈을 떴다면 이제 그들이 살아갈 튼튼한 집, 즉 흙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집에 굴러다니는 아무 화분 흙이나 밭흙을 퍼다가 모종을 심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흙 속에는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와 해충의 알, 그리고 어린 뿌리가 뚫고 나가기엔 너무 단단한 흙덩어리들이 가득합니다.
어린 식물에게 이런 흙을 주는 것은 갓난아기에게 질긴 스테이크를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토마토와 고추 모종이 스트레스 없이 굵은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반드시 무균 상태의 부드러운 상토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토 중에서도 코코피트와 펄라이트가 7대3 비율로 황금 배합된 것을 추천합니다. 코코피트는 수분을 머금는 역할을 하고 하얀색 알갱이인 펄라이트는 흙 속에 신선한 산소가 통하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펄라이트가 부족한 흙은 비가 온 뒤에 진흙탕처럼 변해서 식물의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펄라이트가 적절히 섞인 흙은 마치 푹신하고 통기성 좋은 고급 매트리스처럼 뿌리가 아무런 저항 없이 사방으로 시원하게 뻗어나가게 해줍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푹신한 흙에서 자란 모종은 뿌리 내리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남은 에너지를 모두 두꺼운 줄기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모종 가꾸기의 세 번째 비밀은 식물 집사들을 가장 괴롭히는 물주기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물을 붓는 전통적인 물주기 방식은 어린 모종에게 상상 이상의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물줄기가 여린 줄기를 때리면서 물리적인 상처를 입히고 흙 표면이 파이면서 애써 자라난 여린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말라 죽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위에서 물을 주면 흙의 겉면만 젖고 정작 뿌리 끝이 있는 바닥은 메말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명관수라는 마법의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명관수란 모종칸이나 화분보다 큰 쟁반에 물을 받아두고 화분을 그 위에 올려놓아 흙이 화분 밑구멍을 통해 모세관 현상으로 스스로 물을 빨아들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놀라운 점은 식물이 자신이 목마른 딱 그만큼의 수분만 정확하게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뷔페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만 음식을 덜어먹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않으니 과습으로 인한 뿌리 썩은 병이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또한 흙 표면은 보송보송하게 유지되므로 날파리나 곰팡이가 생길 확률도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저면관수로 자란 모종은 물을 찾아 뿌리를 더 깊고 넓게 내리려는 본능이 강해져서 나중에 밭에 옮겨 심었을 때 가뭄을 견디는 힘이 일반 모종보다 무려 3배 이상 강해집니다. 네 번째로 다룰 내용은 바로 햇빛 부족으로 인해 식물이 괴물처럼 변하는 웃자람 현상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실내에서 씨앗을 뿌려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콩나물처럼 길쭉하게 자란 샥에 자란 식물을 보고 좌절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식물이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아주 처절한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식물은 본능적으로 빛을 향해 자라는데 실내의 유리창을 통과한 빛은 식물에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어떻게든 빛에 조금이라도 더 닿기 위해 줄기만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종은 바람만 불어도 픽 쓰러지고 맙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적극적인 방법은 식물 생장용 LED 조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명과 식물 사이의 거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명을 너무 높이 매달아 두는데 조명과 모종 사이의 거리는 15cm에서 20cm 사이로 아주 가깝게 유지해야 합니다. 잎이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아슬아슬한 거리에서 강한 빛을 내리쬐어주면 식물은 굳이 키를 키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대신 줄기를 두껍게 만들고 잎을 넓게 펴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햇빛은 식물의 뼈대를 만드는 칼슘과도 같습니다. 충분한 빛샤워를 받은 모종은 마디와 마디 사이가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아주 짧고 탄탄해져서 어떤 환경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무적의 모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초보자들이 100% 놓치고 있는 통풍의 마법입니다. 햇빛과 물이 완벽해도 바람이 없으면 모종은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바람을 맞지 않고 자란 식물의 줄기는 마치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의 근육처럼 물렁물렁하고 약합니다. 자연 상태의 식물은 끊임없이 부는 미풍에 흔들리면서 줄기에 미세한 상처를 입고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조직을 단단하고 질기게 만듭니다. 실내 베란다에서는 이 자연의 바람을 반드시 인공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소형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종이 싹을 틔우고 떡잎이 벌어지는 순간부터 하루에 최소 서너 시간은 선풍기에 가장 약한 미풍을 모종들에게 쐬어주세요. 잎이 살랑살랑 흔들릴 정도의 아주 약한 바람이면 충분합니다. 이 인공바람은 두 가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줄기를 나무통처럼 굵고 튼튼하게 만드는 근력운동 효과이고, 둘째는 흙 표면의 과도한 습기를 날려버려 모종의 목을 졸라 죽이는 가장 무서운 병인 모잘록병 곰팡이의 번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자란 토마토 모종을 만져보세요. 솜털이 빳빳하게 서 있고 줄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하고 짙은 토마토 특유의 향기가 방안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극복한 진짜 건강한 식물의 냄새입니다. 여섯 번째 핵심은 식물에게 낮과 밤의 명확한 차이를 인식시켜 생체 리듬을 극대화하는 온도관리 비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을 빨리 키우고 싶은 욕심에 밤낮으로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방에 보일러를 켜거나 실내 깊숙한 곳에 둡니다. 하지만 이것은 식물에게 휴식 시간을 빼앗아 만성 피로라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행동입니다. 대자연의 환경을 떠올려 보세요. 낮에는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어 온도가 높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토마토와 고추는 낮 동안 광합성을 통해 열심히 에너지를 생산하고 밤이 되어 온도가 선선해지면 그 에너지를 뿌리와 줄기로 내려보내 몸집을 키우는 데 사용합니다. 만약 밤에도 온도가 높으면 식물은 낮에 만든 소중한 에너지를 호흡하는 데 다 써버려 결국 영양실조에 걸리고 맙니다. 따라서 낮에는 섭씨 25도 내외의 따뜻한 환경을 유지해주고 밤에는 섭씨 15도에서 18도 사이로 약간 서늘하게 온도를 떨어뜨려 주어야 합니다. 베란다 창문을 살짝 열어두어 밤 공기를 쐬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밤낮의 온도 차이인 일교차를 10도 가까이 확실하게 주면 모종의 색깔이 아주 짙은 흑녹색으로 변하면서 잎이 두꺼워지고 튼튼해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푹 자고 일어난 식물만이 아침 햇살을 받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진리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비밀은 모종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자 죽음의 문턱이 될 수 있는 첫 분갈이, 즉 가식 작업을 스트레스 없이 해내는 방법입니다. 파종판에서 씨앗이 발아하여 본잎이 두세 장 나오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이때 초보자들은 핀셋이나 손으로 줄기를 쑥 뽑아서 다른 화분에 덜렁 심어버립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치면 팔다리가 뽑히는 것과 같은 끔찍한 뿌리 손상을 초래합니다. 한번 끊어진 어린 뿌리는 회복하는 데 일주일 이상이 걸리며 이 기간 동안 식물은 성장을 완전히 멈추고 심한 몸살을 앓게 됩니다. 이 끔찍한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한 저의 특급 노하우는 바로 아이스크림 스푼과 종이컵의 마법입니다. 모종을 옮길 때 절대 줄기를 잡지 마세요. 작은 숟가락을 이용해 식물의 뿌리가 뻗어있는 주변 흙 전체를 둥글게 푹 떠서 마치 하나의 흙케이크처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구멍 뚫린 종이컵에 부드럽게 안착시킵니다. 종이컵은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주 큰 밭으로 옮겨 심을 때 종이컵 자체를 가위로 죽 찢어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분갈이 때도 식물의 뿌리에 단 1%의 손상도 주지 않는 완벽한 화분 역할을 합니다. 흙이 부서지지 않게 그대로 옮겨진 식물은 자기가 이사를 했는지조차 눈치채지 못한 채 끊임없이 폭풍 성장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꼭 알아야 할 충격적인 사실은 어린 모종에게 화학 비료를 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모종이 조금이라도 더디게 자라는 것 같으면 불안한 마음에 시중에서 파는 강력한 액체 비료나 알갱이 비료를 흙에 듬뿍 뿌려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종은 사람의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아기에게 성인용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나 종합 비타민 원액을 들이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가 다 타들어갈 것입니다. 식물도 똑같습니다. 고농축 화학 비료가 여린 뿌리에 닿는 순간 삼투압 현상에 의해 오히려 뿌리 속의 수분이 바깥으로 다 빠져나와 식물이 바싹 말라 죽는 비료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 식물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의 스트레스입니다. 모종 시기에는 좋은 상표에 들어있는 기본 영양분만으로도 자라기에 차고 넘칩니다.
만약 정성을 더 쏟고 싶다면 화학 비료 대신 천연 비료를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주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천연 영양제는 바로 쌀뜨물 발효액입니다. 밥을 할 때 나오는 두 번째 쌀뜨물에 설탕 한 숟가락을 넣고 일주일간 발효시킨 뒤 이 액체를 물에 100배 이상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뿌리에 닿지 않게 흙 테두리에 살짝 뿌려주세요. 유익한 미생물들이 흙을 건강하게 만들고 모종이 부작용 없이 천천히 영양을 흡수할 수 있게 돕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노하우는 식물의 근간이 되는 뿌리 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 밝은 촉진제 활용법입니다. 튼튼한 토마토와 고추를 얻기 위한 핵심은 눈에 보이는 줄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뿌리가 풍성해야 나중에 크고 무거운 열매들을 지탱하고 엄청난 양의 물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중에 비싼 밝은 촉진제가 많지만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알로에베라를 이용해 부작용 제로의 완벽한 천연 밝은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알로에베라 잎을 잘라보면 끈적끈적한 젤 형태의 수액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수액 안에는 식물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포 분열을 미친 듯이 촉진하는 살리실산과 수많은 천연 호르몬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모종을 조금 더 큰 화분으로 옮겨 심을 때 알로에젤을 살짝 긁어내어 미지근한 물에 잘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마법의 알로에 물을 모종 흙 주변에 살며시 뿌려주세요. 혹은 가느다란 잔뿌리 끝에 이 젤을 직접 아주 살짝 묻혀서 심어도 좋습니다. 알로에의 성분이 흙 속에 스며들면 어린 뿌리들이 자극을 받아 잔뿌리를 폭발적으로 뻗어내기 시작합니다. 화학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식물에게 거부감이나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천연 방어막 역할까지 톡톡히 해냅니다. 알로에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의 베란다는 최고의 식물 연구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비밀은 모종이 온몸으로 외치는 무언의 구조 요청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는 집사의 눈썰미입니다. 식물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잎사귀의 색깔과 형태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 자신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토마토 모종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만약 맨 아랫부분에 오래된 잎이 전체적으로 누렇게 변하면서 시들고 있다면 그것은 흙 속에 질소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화분에 뿌리가 꽉 차서 숨이 막힌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잎맥은 푸른데 잎과 잎맥 사이의 살 부분이 노랗게 탈색되고 있다면 마그네슘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고추 모종의 잎끝이 위로 둥글게 말려 올라간다면 현재 온도가 너무 높아서 수분을 지키기 위해 잎을 오므리는 중이라는 뜻이고, 잎이 아래로 축 처지면서 우산처럼 말린다면 과습으로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초기 증상들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모종은 며칠 안에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망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아침 모종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며 잎의 앞면과 뒷면, 그리고 줄기의 색깔을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병의 초기 신호를 발견했을 때 물의 양을 조절하거나 화분 위치를 바꿔주는 아주 작은 조치만으로도 식물은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빠져나와 다시금 생기를 되찾고 힘차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11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토마토와 고추 재배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미네랄, 바로 칼슘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소나 인산 같은 비료에는 신경을 쓰면서 정작 식물의 뼈대를 구성하는 칼슘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릴 때 칼슘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모종은 줄기가 쉽게 부러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더라도 열매 밑부분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배꼽 썩은 병이라는 치명적인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는 사람으로 치면 골다공증에 걸린 것과 같은 심각한 고통입니다. 칼슘 부족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주방에서 버려지는 달걀 껍데기를 이용해 최고급 천연 칼슘제를 만들 것입니다. 생 달걀 껍데기를 그냥 흙에 뿌리면 썩기만 할 뿐 식물이 흡수하지 못합니다. 껍데기를 물에 깨끗이 씻어 속의 하얀 막을 제거한 뒤 햇빛에 바짝 말려주세요. 그리고 프라이팬에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 살균과 동시에 성분을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믹서기에 갈아 고운 가루로 만든 다음 현미식초와 1:10 비율로 섞어줍니다. 그러면 보글보글 거품이 일면서 식물이 바로 마실 수 있는 수용성 칼슘이 추출됩니다.
이 맑은 액체를 물에 500배 희석해서 2주일에 한 번씩 모종의 잎사귀에 스프레이로 뿌려주세요. 잎으로 직접 흡수된 칼슘은 줄기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잎사귀를 반짝거리게 코팅하여 어떤 병충해도 뚫지 못하는 완벽한 방패를 만들어줍니다. 12번째 내용은 물주기와 관련하여 놓치기 쉬운 물의 온도에 대한 비밀입니다. 앞서 저면 관수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물을 주는 방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한여름이든 한겨울이든 수돗물을 틀어서 바로 식물에게 주는 것은 뿌리에게 엄청난 온도 쇼크를 일으킵니다. 한여름 한낮에 직사광선을 받아 흙의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펄펄 끓고 있을 때 차가운 수돗물을 갑자기 들이부으면 뿌리의 미세세포들이 파괴되고 심장마비에 걸린 것처럼 식물의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반대로 추운 베란다에서 미지근한 물을 주는 것도 식물의 생체 리듬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스트레스 없는 완벽한 물주기의 철칙은 바로 물의 온도를 흙의 온도, 즉 화분이 놓인 주변의 실내 온도와 정확히 똑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간단하고 지혜로운 방법은 페트병에 수돗물을 미리 담아두고 화분 바로 옆에 이틀 정도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의 온도가 실내 온도와 자연스럽게 똑같아질 뿐만 아니라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식물에게 유해한 염소 성분이 공기 중으로 완벽하게 날아가 증발해버립니다. 이렇게 준비된 미지근하고 안전한 생명수를 마신 토마토와 고추 모종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수분을 스펀지처럼 쫙쫙쫙 빨아들이며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핵심은 식물의 순통을 틔워주는 잎 따주기, 즉 저겹의 기술입니다. 모종이 어느 정도 자라 본잎이 7장에서 8장 정도 무성해지면 잎들이 서로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무성한 잎은 광합성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빽빽하게 겹친 잎들은 흙과 가까운 아랫부분의 통풍을 완전히 차단하여 습도를 높이고 곰팡이의 온상을 만듭니다. 또한 햇빛을 받지 못해 그늘진 아래쪽 잎들은 에너지를 생산하기는커녕 식물의 귀중한 양분만 축내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합니다. 이때 과감하게 가장 아래쪽에 있는 시들거나 햇빛을 못 받는 본잎 두세 장을 가위로 톡 잘라내어 주는 것이 식물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핵심입니다. 이 작은 이발 과정은 식물 하단으로 시원한 바람이 통하게 길을 열어주고 식물이 불필요한 잎을 먹여 살리는 데 쓸 에너지를 새순을 올리고 줄기를 굵게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 잎을 자를 때는 반드시 소독된 깨끗한 가위를 사용해야 하며 날씨가 맑고 건조한 아침에 잘라주어 절단면의 상처가 햇빛에 의해 그날 안에 뽀송뽀송하게 아물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랫잎을 정리해준 모종은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 훨씬 가볍고 경쾌하게 위를 향해 에너지를 뿜어내며 자라게 될 것입니다. 14번째는 모종 주변의 풀청객, 진딧물과 뿌리파리와 같은 해충으로부터 식물을 화학 농약 없이 스트레스 제로로 지켜내는 놀라운 방어 전략입니다. 연하고 즙이 많은 어린 모종은 온갖 벌레들에게 최고의 맛집으로 통합니다. 벌레 한두 마리를 발견했다고 해서 독한 살충제를 뿌리면 벌레도 죽지만 모종의 여린 잎도 화학 화상을 입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벌레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만약 생겼다면 천연 기피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비법은 마늘과 난황류입니다. 물 1리터에 마늘 한쪽을 곱게 다져 넣고 하루를 우려낸 물을 잎사귀 뒷면에 꼼꼼히 뿌려주세요. 해충들은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내뿜는 매운 냄새를 끔찍하게 싫어해서 모종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벌레가 생겼다면 식용유 조금과 달걀 노른자를 물과 섞어 만든 난황류를 뿌려줍니다. 이 천연 오일 성분은 벌레의 숨구멍을 얇게 코팅하여 질식시키면서도 식물에게는 영양을 공급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냅니다. 독한 양냄새 대신 고소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해충을 물리치면 식물은 자신의 몸을 갉아먹히는 공포와 화학약품의 독성이라는 이중 스트레스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어 오직 튼튼하게 자라는 데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15번째는 식물의 멘탈을 튼튼하게 잡아주는 화분 돌려주기의 마법입니다. 이 기술은 햇빛이 한쪽 방향에서만 들어오는 베란다 가드닝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노하우입니다.
식물은 옥신이라는 생장 호르몬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호르몬은 햇빛을 받는 반대쪽으로 이동하여 줄기를 느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 쪽에 가만히 둔 모종은 빛을 향해 몸을 굽히며 마치 피사의 사탑처럼 한쪽으로 삐딱하게 기울어져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척추가 휘어진 식물은 자라는 내내 몸의 균형을 잡느라 엄청난 체력을 소모하고 뼛속 깊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이틀에 한 번씩 화분을 180도, 즉 반대 방향으로 휙 돌려주어야 합니다. 왼쪽으로 기울어지려던 모종을 반대로 돌려놓으면 다시 빛을 보기 위해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굽은 허리를 꼿꼿하게 펴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모종의 줄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수직으로 아주 곱고 단단하게 자라납니다. 이렇게 똑바로 선 자세로 자란 토마토와 고추는 나중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무거워져도 자신의 무게를 완벽하게 지탱할 수 있는 훌륭하고 튼튼한 척추를 가지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 같지만 모종의 일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균형 잡기 훈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16번째 비밀은 뿌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화분 속 유익한 미생물 생태계 구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흙 속에는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들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 모종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나쁜 곰팡이와 병균이 득실거리는 흙은 모종을 매일 지옥의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다. 반면 유익한 미생물이 가득한 흙은 식물의 뿌리에 철벽 방어막을 쳐주고 흙 속의 영양분을 식물이 먹기 좋게 분해해서 떠먹여줍니다. 이 착한 미생물들을 화분에 불러 모으는 환상적인 방법이 바로 EM 발효액의 활용입니다. EM은 효모, 유산균, 광합성 세균 등 사람과 식물 모두에게 유익한 미생물들의 집합체입니다. 이 EM 원액을 물에 1000배 정도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모종에 물을 줄 때마다 한 달에 2번 정도 같이 섞어주세요. 착한 미생물 부대가 화분 흙에 투입되면 흙 속에서 나쁜 냄새를 유발하는 유해균들을 다 잡아먹고 흙을 포슬포슬한 카스텔라빵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유익균과 공생관계를 맺은 토마토와 고추 모종은 뿌리 썩은 병 같은 무서운 병을 완벽하게 이겨내는 강력한 자체 면역력을 얻게 되며 외부 환경이 조금 열악해지더라도 미생물들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스트레스 없이 거뜬하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17번째 핵심 단계는 베란다라는 온실에서 자란 모종을 야생의 거친 노지나 주말 농장으로 내보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생존 훈련. 바로 순화 과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고 따뜻한 집안에 있던 모종을 덜렁 밭에 심어버리는 것은 평생 에어컨 아래에 있던 사람을 한여름 사막 한가운데에 맨몸으로 던져놓는 것과 같은 살인적인 행위입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는 식물에게 회복 불가능한 쇼크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밭에 정식하기 최소 일주일 전부터 모종의 멘탈을 천천히 강하게 만들어주는 순화, 즉 굳히기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첫 3일 동안은 햇빛 적응 훈련입니다. 베란다 창문을 거친 부드러운 햇빛만 보던 잎사귀들은 직사광선의 강력한 자외선을 만나면 단 하루 만에 하얗게 타버리는 화상을 입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종을 밖으로 꺼내 첫날은 얇은 그늘막이나 나무 그늘 아래에 두어 간접광을 쐬게 하고 둘째 날은 아침 햇살만 한두 시간 보여주며 셋째 날에 비로소 강한 오후 햇빛에 노출시키는 식으로 아주 서서히 햇빛의 강도를 높여 적응시켜야 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모종은 잎의 큐티클 침을 스스로 두껍게 만들어 어떤 강한 태양 아래에서도 타지 않는 강력한 피부를 갖게 됩니다. 18번째는 순화 과정의 두 번째 핵심인 외풍과 온도 적응 훈련입니다. 햇빛 적응이 끝났다면 이제는 밤의 매서운 추위와 거친 바람을 견디는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실내의 평온한 온도에만 익숙해진 모종은 노지의 변덕스러운 봄 날씨를 견디지 못합니다. 정식하기 3일 전부터는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모종을 바깥에 그대로 두어 노숙을 시켜야 합니다. 단 서리가 내릴 위험이 없는 영상 10도 이상의 날씨에만 실시해야 합니다. 처음 차가운 밤 공기와 밤바람을 맞은 식물은 일시적으로 성장을 멈추고 바짝 긴장하지만 이내 살아남기 위해 세포 조직을 촘촘하게 수축시키며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줄기는 눈에 띄게 두꺼워지고 잎은 진녹색으로 변하면서 진정한 야생의 식물로 거듭나는 놀라운 마법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평소 주던 물의 양을 절반으로 확 줄여서 약간 목마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식물은 체내 농도를 높여 추위에 견디는 내한성을 스스로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치밀한 일주일간의 스파르타식 순화 훈련을 완벽하게 통과한 모종은 밭에 심어지는 순간 어떤 척박한 환경이나 매서운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이 뿌리를 내리고 미친 듯이 활착하는 폭발적인 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19번째 비밀은 바로 토마토와 고추의 동반 성장 파트너를 심어주는 companion planting, 즉 짝꿍 식물 심기 노하우입니다. 식물 세계에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모종 옆에 살짝 심어주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스트레스 없는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토마토 모종의 최고 짝꿍은 바로 바질과 메리골드입니다. 화분 구석이나 모종판 틈새에 바질 씨앗을 함께 뿌려 키워보세요. 놀랍게도 바질은 토마토의 뿌리가 가장 싫어하는 흙 속의 과도한 수분을 대신 빨아들여 토마토의 과습 스트레스를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게다가 함께 자라면서 토마토 열매의 당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추와 토마토 주변에 심은 메리골드꽃 특유의 강한 향기는 진딧물과 선충이라는 무서운 해충들이 다가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천연 방충망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이렇게 서로의 성장을 돕고 벌레를 쫓아주는 짝꿍 식물들과 함께 자란 모종들은 외롭지 않은 안정된 환경 속에서 화학농약 한 방울 없이도 아주 건강하고 싱그러운 생명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연의 공생 원리를 이용한 이 지혜로운 방법이야말로 가장 세련된 스트레스 관리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0번째.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드디어 노지나 큰 화분의 모종을 정식하기 직전에 해야 할 최종 점검이자 마침표입니다. 바로 물 굶기기와 흠뻑 주기의 극적인 대비를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밭에 옮겨 심기 2-3일 전부터는 모종의 물을 완전히 끊어서 흙을 바싹 말리세요. 모종이 약간 시들해질 정도로 목마름이라는 강한 자극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들은 살기 위해 물을 찾을 준비태세를 최고조로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밭에 심기 바로 2시간 전에 이번에는 아주 따뜻하고 영양이 가득한 물을 모종 화분에 흠뻑 들이부어줍니다. 극도로 목이 말랐던 모종은 이 물을 미친 듯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세포를 최대치로 팽창시킵니다. 잎은 빳빳하게 서고 줄기는 터질 듯이 단단해집니다. 이 최고조의 컨디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뿌리에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밭흙 속으로 옮겨 심고 주위를 다독여줍니다. 옮겨 심은 직후에는 식물이 이사온 흙에 완전히 밀착하도록 밭 주변에 물을 듬뿍 주어 공기층을 빼줍니다. 이 완벽한 타이밍과 수분 컨트롤을 통해 모종은 자리가 바뀌었다는 스트레스조차 느낄 새 없이 엄청난 활력으로 새 땅에 적응하며 평생 가장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위대한 여정에 화려한 첫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낱 연약한 씨앗에서 시작해 비바람을 이겨내는 무적의 식물로 거듭나기까지 토마토와 고추 모종을 단 1%의 스트레스도 없이 아주 튼튼하게 키워내는 놀랍고도 치밀한 20가지의 비밀들을 모두 파헤쳐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온도를 조절하고 인공바람을 만들어 근육을 키워주고 달걀 껍데기와 알로에로 천연 보약을 지어주며 밖으로 나가기 전 혹독한 생존 훈련까지 거친 이 완벽한 모종들. 이렇게 정성과 과학으로 키워낸 모종은 나중에 여러분의 키를 훌쩍 넘길 만큼 거대하게 자라나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붉고 탐스러운 토마토와 아삭학한 고추를 주렁주렁 쏟아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사가 아니라 하나의 위대한 생명을 완성하는 놀라운 예술입니다. 오늘 당장 집에 있는 토마토와 고추 씨앗을 미지근한 물에 담가보세요. 여러분의 텃밭 인생에 상상도 못한 엄청난 수확의 기적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비밀과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홈가드닝에 큰 영감을 주었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유익하고 놀라운 꿀팁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베란다나 텃밭에 어떤 채소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심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설레는 계획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읽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식물과 함께하는 푸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